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우주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상상하곤 했죠. 끝없이 펼쳐진 은하수 너머 미지의 행성들을 탐험하는 꿈은 인류의 오랜 로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과연 우리 인류는 그 광활한 우주의 마지막 경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우주의 끝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우리가 밤하늘을 보며 품었던 우주 탐험의 환상 뒤에는 냉철하고 때로는 충격적인 과학적 진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류가 상상하는 우주 여행의 한계는 대체 어디까지이며, 왜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이 질문의 해답은 바로 시간과 거리라는 두 가지 거대한 미스터리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파헤쳐보며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놀라운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막연한 환상 속의 우주가 아닌 과학이 말해주는 진짜 우주의 모습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바로 그 진실이야말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줄 소중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앞에 펼쳐진 밤하늘의 무수히 많은 별들은 사실 우리 태양계에 비하면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도 빛의 속도로 4년이 넘게 걸리는 거리죠. 이 빛의 속도는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빛, 이 엄청난 속도로도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를 탐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선을 타고 별과 별 사이를 누비는 SF 영화 속 장면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는 사뭇 다르죠.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우주선을 개발하고 빛에 가까운 속도를 낸다 해도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있는 여러 개의 풍선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우주 속의 모든 은하들은 서로에게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아무리 빨리 나아가려 해도 저 멀리 있는 목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도망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류는 이처럼 광활하고 끝없이 팽창하는 우주 속에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면한 물리적 한계는 무엇이며 우주 탐사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흥미진진한 여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보시죠. 우주의 신비와 인류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류가 이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벽은 바로 속도라는 물리적 한계일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별과 별 사이를 쏜살같이 가로지르는 초광속 여행은 과연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우주에는 그 어떤 것도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속도 제한이 존재하죠.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이 우주의 최고 속도는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물체는 결코 이 속도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질량이 무한히 커지고 시간은 느려지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힘껏 달려도 빛을 앞지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어떤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면 그 안의 시간은 외부 우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흘러갈 테니 어쩌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지구의 모든 것이 과거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처럼 빛의 속도는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는 데 있어 넘을 수 없는 근본적인 장벽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한 한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주 자체의 팽창이라는 더 큰 변수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죠.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은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우리에게서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마치 풍선 위에 점을 그려넣고 풍선을 불면
점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팽창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도 빠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빨리 날아가는 우주선이라도 우리 시야 저 너머의 우주 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도달하려는 목표 지점이 우리보다 더 빠르게 달아나고 있다면 과연 그 끝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이는 마치 달리는 말 위에서 말을 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 지점은 영원히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한계 앞에서 인류는 상상력을 동원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SF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웜홀이나 워프 드라이브처럼 시공간 자체를 희게 만들어 거리를 단축하는 방법들이죠. 웜홀은 마치 우주의 지름길처럼 두 지점을 잇는 터널을 만들어 순식간에 이동하게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또 워프 드라이브는 우주선 주변의 시공간을 인위적으로 희게 해서 우주선 자체는 느리게 움직이더라도 공간의 뒤틀림을 이용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효과를 얻는다는 상상이죠.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아직 이론적인 가능성만 있을 뿐 현실화되기까지는 엄청난 양의 이국적인 물질이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SF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꿈 같은 이야기일 뿐 실제 우주 탐사에 적용하기에는 요원한 꿈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현실 속 인류의 기술은 과연 우주 어디까지 도달했을까요? 인류가 만든 탐사선 중 가장 멀리 나아간 것은 바로 보이저 1호와 2호입니다.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탐사선들은 지난 수십 년간 광활한 우주를 비행하며 태양계 외곽을 벗어나 성간 공간에 진입하는 대업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인류 과학기술의 정수이자 위대한 도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보이저호가 도달한 거리는 광활한 우주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약 24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를 가는 데만 무려 46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보이저호가 보내는 신호가 지구에 도달하는 데만도 22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죠.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 끝은커녕 우리 은하를 벗어나는 데만도 수만 년, 아니 수십만 년이 걸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보이저호의 아득한 여정은 인류의 위대한 노력만큼이나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압도적인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탐사선이 저 먼 곳에서 바라본 지구는 그저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했으니 우주의 스케일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낸 탐사선 보이저호가 보여준 우주의 광활함 앞에서 인류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주 끝에 도달하는 꿈은 단순히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좌절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더 근본적인 장벽은 바로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법칙 그 자체에 있답니다. 우주여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절대적인 한계는 바로 빛의 속도라는 벽이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빠른 물질은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에 세워진 속도 제한 표지판과 같아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진 우주선이라도 이 속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죠. 광속은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속도이지만 우주의 스케일 앞에서는 한없이 느려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아주 빠른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한다면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바로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비행하는 우주선 안에서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지만 지구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평소와 같은 속도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우주인이 몇 년을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 지구에서는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흘러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먼 우주를 탐험할수록 시간과 거리의 이러한 역설은 더욱 깊어지며 인류의 우주 여행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빛의 속도라는 절대적인 한계와 더불어 우리를 더욱 좌절하게 만드는 우주의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주의 팽창이죠.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우리에게서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마치 풍선 위에 점들을 그려놓고 풍선을 불면
점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멀리 있는 점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처럼 우주 공간 자체가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저 멀리 있는 은하들은 우리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나아가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주 팽창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한계를 명확히 그어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망원경으로 우주를 들여다본다 해도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는 영역의 존재는 우리에게 영원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목적지가 점점 더 빠르게 멀어져 버리는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우주의 광대함과 끊임없는 변화 앞에서 인류는 때로는 무력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우주의 경이로움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언제나 상상력을 발휘하여 우주 여행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F 영화나 소설에서는 빛의 속도를 뛰어넘는 기발한 방법들이 자주 등장하죠. 대표적인 예로 웜홀이나 워프 드라이브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웜홀은 마치 우주 공간의 지름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시공간을 종이처럼 접어서 아주 먼 거리를 한순간에 이동하는 방식이죠. 또 워프 드라이브는 우주선을 둘러싼 시공간 자체를 왜곡시켜서 우주선은 가만히 있지만 주변 공간이 움직여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상상들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힌트를 얻은 이론적인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시공간이 휘어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죠. 하지만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웜홀을 만들거나 워프 드라이브를 구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웜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음의 에너지 같은 이른바 이국적인 물질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아직까지 이론적인 개념일 뿐 실제로 발견되거나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또한 워프 드라이브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안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결국 SF 속의 환상적인 우주 여행 기술들은 아직은 우리의 상상력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력 자체가 인류에게 새로운 과학적 탐구의 동기를 부여하고 언젠가 미지의 기술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씨앗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처럼 거대한 우주의 장벽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상상하며 미지의 영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SF 영화 속에서나 그려지던 환상적인 우주 여행 기술들을 꿈꾸며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죠.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정하게 우리에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 물리적으로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엄격한 특수 상대성 이론 앞에서, 그리고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우주가 끊임없이 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허블의 발견 앞에서 우리는 그저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우주선을 만들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우주 공간에서 여행한다 해도 우리는 결코 이 광활한 우주의 실제 경계를 직접 만질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도달하려는 순간 그 경계는 이미 저 멀리 더 빠른 속도로 달아나 버릴 테니까요. 어쩌면 이 사실은 인류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는 우주라는 거대한 미지의 영역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앞에서 우리는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작은 배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우주 끝에 물리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우주를 탐험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물리적인 도달만이 우주 탐사의 유일한 목표일까요?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 속에서 역설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 탐사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미지의 행성의 깃발을 꽂고 오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우주의 복잡한 비밀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이로운 지식과 깊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한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지만 우리의 지식과 상상력은 그 어떤 우주의 경계도 모릅니다. 첨단 망원경으로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탄생을 관측하고 이론 물리학으로 우주의 기원과 궁극적인 운명을 탐구하며 복잡한 수학적 모델로 시공간의 신비를 파헤치는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는 방식이죠. 우주 끝에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류에게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우주를 이해하고 탐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관점을 제시해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달할 수 없는 저 너머를 향해 무작정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며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지적 탐구의 시작점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주의 끝에 직접 다다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지식과 상상력은 이미 그 너머를 자유롭게 유영하며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셈이죠.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점, 지구라는 경이로운 작은 행성의 소중함과 인류라는 존재의 유한하면서도 무한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주를 향한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는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심오한 과정과 다름없습니다. 물리적인 한계에 갇혀 절망하기보다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지식과 상상력으로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류의 위대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주 끝으로 가는 길은 어쩌면 저 멀리 미지의 공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의 지적 호기심과 무한한 상상력 속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우주 끝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영원히 우주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가 인류 문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죠. 여러분은 이 광활하고 미스터리한 우주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질문들을 발견하고 또 던지고 싶으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